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도 제1회랑 2회 검정고시 수학 문제 다 풀고 오셨죠? 오늘은 2018년도 1회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은 조금 간단하게 문제풀이가 들어가니까 기초 부분이 좀 미약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1번은 다항식에 관련된 문제죠. 자, A가 x제곱 마이너스 x고 B가 x 플러스 1인데 무엇을 물어봤죠? A 플러스 B는 무엇인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돼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x랑 B의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항상 우리는 가로를 적어줘서 꼭 조심하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동류항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빨리 풀고 2번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2번은 등식과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항등식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항등식은 x에 여기 x가 세 군데 있죠. x 세 군데에 같은 수만 넣으면 어떤 수를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을 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하죠. 자, 우리 그러면 식이 한번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x-2제곱은 x-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3은 플러스 a. 이때 무엇을 물어봤죠? 상수 a에 대해서 a가 무엇인지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제 x-2의 제곱을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전개하는 방법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2의 제곱은 자, 기억이 안 나면 직접 x-1을 두 번 곱해보시고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나면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2의 제곱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해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b의 제곱 플러스 4.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제곱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은 정리할 게 없고 우변은 정리를 할 게 있네요. 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6x랑 플러스 2x가 동류항이니까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9가 있고 마이너스 6이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항등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다 했죠. 자, x제곱은 어때요? 같네요. 그럼 마이너스 4x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수항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는 뭐랑 같아야 되죠? 3 플러스 a랑 같아야 하죠. 자, 그러면 a는 바로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나머지와 못과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이었죠?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자, 못과 나머지에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과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립제법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 즉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대입하기로 했죠? 네,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에 이 자리에 x를 x 대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죠? 그 값이? 네, 0이 된다고 했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ax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해주면 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4-a가 되네요.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댔죠? 네, 0이 돼야 합니다. 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4-a가 0이니까 a는 4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립제법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개수만 적어주기로 했죠. x제곱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ax의 개수는 a. 그 다음에 상수항 3. 자, 이렇게 해주고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어주기로 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네, 곱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번에는 여기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네, 더해주기로 했죠. 자, a-1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마이너스 1과 a-1을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1과 a-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것 또한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우리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나머지 자리라 했죠. 동일한 방식으로 a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을 해주고 그 값이 0이 되는 개념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복소수에 관한 개념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i 한번 기억하고 계신가요? i는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개념을 우리는 이 수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x를 우리는 i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거 기억하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가로해서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뭐 i끼리 곱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서 단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6 플러스 3i 자, 4번입니다. 6 플러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2 더하기 4i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6이랑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3i는 4i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이랑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면 6 마이너스 2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i랑 4i를 더해주시면 7i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답이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고 쉬운데요. 만약에 뭐 i 곱하기 3i 플러스 4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2차 함수의 최대값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로 그림이 꼭 주어지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도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범위가 주어져 있죠.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뭘 물어봤죠? 2차 함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이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죠? 네, 실선과 점선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우리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실선에 포함된 부분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실선은 우리 지금 0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충 1, 3 여기는 항상 X축, 여기는 Y축. 자, 우리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말은 Y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언제 Y값이 가장 클까요? 자, 언제 Y값이 가장 큰 것 같죠? 네, X가 3일 때 우리는 이렇게 실선만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Y축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3일 때 Y가 6으로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은 6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항상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최대값을 찾고 실선에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꼭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등호를 조심하여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2차 부등식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친절하게도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때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찾기로 했죠? 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랑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3일 때도 0이에요. 자, 그러고 우리 여기서 부등호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x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동시에 똑같이 여기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복습으로. 자, 만약에 x-a랑 x-b가 있는데 이게 부등호가 이 방향이면 우리는 근을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자, 이때 a는 b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보다 x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x-a 곱하기 x-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네, 우리 x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우리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호가 바뀌면, 등호가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 마이너스 1과 3을 적어주시고, 자, 우리 등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1에도 안에가 색칠된 동그라미, 그 다음에 3에도 색칠된 동그라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등호가 없다면 1에 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고 3에 그 등호가 없으면 3에도 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6번 지금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어떤 문제예요? 7번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교점을 주어주고 이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좌표 평면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거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한번 7번과 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두 점의 좌표를 주어주었어요. 자, A는 1,1이고 B는 3,2라고 하네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에 어떤 A가 A, B라고 해보고 B를 C, D라고 해볼게요. 자, A, B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A보다 C가 크다고 하고 B보다 D가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사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등호는 크거나 작거나 관계는 없지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D에서 B를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마지막에 등호를 씌워주시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자, 우리 한번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B랑 AB의 사이의 거리는 자, C 대신에 3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1을 더 집어주고 그 다음에 D 대신에는 2 B 대신에는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2의 제곱은 4가 되고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트 5라는 거리의 값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두 점 사이 거리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8번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배속을 조절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았어요. 자, 두 점이 주어졌어요. 두 점이 2, -1, 그 다음에 B는 2, 3을 지나네요. 자, 친절하게도 그림에 나타나게 그려주었죠? 저희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는요, 2, -1에 있는 점이고요. B는 2, 3에 있는 점이네요. 자, 이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자, 이 직선은요, Y축에 평행하네요.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죠? 네,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어떤 수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죠. 자, 여기서 공통된 X 뭐죠? 네, 2로 X는 2로 공통되어 있죠. 즉,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제가 어떤 한 점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C가 1,-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즉, 1,-1. 자, 그러면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이 될까요? 자, A와 C를 지나는 직선은 X축에 평행을 하네요. 자, X축에 평행을 하는 직선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네, Y는 어떤 상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1이 공통이 되네요. 즉,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8번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번 9번은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아직까지 문제를 풀지 않고 수업을 들으신다면 한번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고 돌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였죠?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네, 원의 중심과 또 뭐가 있었죠? 네, 반지름의 길이.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의 중심이 A, B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공식이 있었죠. 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자,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중심이 먼저 y값은 0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네, 자, 먼저 중심은요. x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x축 위에 있으니까 y는 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점과 점 4,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지름의 길이가 그림을 보면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심이 바로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심 2,0, 반지름 2인 것을 이용해서 바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x-2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뭐가 되죠? 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게 되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고 꼭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대칭이동이 나왔습니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 우리 대칭이동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자,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자, 어떤 점 A, B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B가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x축 대칭. x축을 기준으로 넘겨버리면 우리 여기 있는 점이 나오겠네요. 즉 a, b가 되겠네요. 즉 y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반대로 y축 대칭이동은 y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x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a, b라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원점 대칭 한번 해볼게요.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였죠. 즉 x좌표랑 y좌표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꼭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바로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자, 점 마이너스 2,5래요. 자, 마이너스 2,5. 자,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도록 하네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즉,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겠죠. 자, 우리 1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에 있는 11번 문제는요. 연립부등식에 있는 것을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서 영역을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연립부등식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우리 기억하고 계신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자, 우리 어디서 봤었죠? 네, 방금 원의 방정식에서 보았던 식이네요.
네, 자,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어디서 봤었죠? 네,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았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영역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 경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경계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랑 y는 0이라는 경계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x축은 가로, 그 다음에 y축. 자, 그 다음에 원점을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1인 원이 그려지겠네요. 자, 이런 원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y는 0은 우리 뭐랑 어떤 식이었죠? 네.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어디라고 하면 될까요? 자, y는 0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의 경계가 나오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쉬운 거 한번 먼저 볼게요. y 값은요, 0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즉, 1이나 2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y는 0보다 크대요. 즉,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대요. 즉, 우리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x값에 0, y값에 0. 0에 0 더하기 0은 1보다 작게 되겠네요. 즉, 어디? 이 원보다 안에 있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겠죠. 즉, 0. 자, 연립부등식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해주면 됩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원이 있고 원의 안 부분 중에서도 위의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우리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어디가 아니고 원의 안을 얘기하는 건지 밖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린다면 직접 x랑 y의 수를 대입을 해보고 그 수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된다면 그 영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집합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우리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에는 집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A는요, 1, 3, 5, 7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명제이고요. B는 1, 2,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A 교집합 B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A 교집합 B는 무엇을 의미하죠? 교집합은 네, 공통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우리는 교집합 이런 기호랑 그 다음에 합집합 이 두 기호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이 교집합은요, 겹치는 원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합, 전체, 그 다음에 전체 원소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교집합 B. A랑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죠? 네. 1이랑, 그 다음에 5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없죠. 즉, A 교집합 B는 1,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겠네요. 자, 그럼 추가로 합집합도 한번 해볼게요. 자, A 합집합 B는 모든 원소를 얘기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1, 그 다음에 2, 3, 4, 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이렇게 전체 원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게 바로 집합 관련된 문제이고요. 교집합과 합집합을 잘 구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명제의 대우랑 대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직사각형이면 무엇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고 했네요. 이거에 뭘 물어봤어요? 우리 바로 대우를 물어봤습니다. 자, 대우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역, 이, 대우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무엇이었죠? 역. 자, 먼저 뭐뭐이면 뭐뭐이다. 쉽게 설명을 해주면 자, 이게 P라고 해볼게요. 정사각형을.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Q라고 해볼게요. P이면 이면은 우리 보통 자, P이면 Q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면을 보통 우리는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걸로 한 번 더 나타내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이게 바로 본 명제였어요. 자, 이때 역은요, 두 개를 바꿔주면 돼요. 자, Q이면 P이다. 이는요, 부정을 얘기합니다. 네, 부정은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P 앞에 not, 이거는 not이라는 기호입니다. 아니라는 부정의 기호입니다. 자, 이는요, P이면 Q가 아니다. 즉,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우 마지막으로는 대우는 어떤 거냐면 Q에다가 not을 붙여주고 그것을 앞으로 그 다음에 P에다가 not을 붙여준 다음에 뒤로 이런 식으로 앞뒤도 바뀌고 거기다가 부정이라는 기호도 붙은 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P면 Q이다. 여긴요, 앞뒤 바꿔주면 되고 이는 뒤에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대우는요, 부정을 해준 다음에 앞뒤도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여기서 역, 이, 대우 중에서 꼭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우죠. 만약에 지금 현재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항상 참입니다. 여기랑 이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대우는요, 부정 해주고 앞뒤도 바꿔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부정을 해주고 Q에다 부정을 해주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직사각형이 아니면 뭐래요? 정사각형이 아니다. 자, 그런 게 객관식에 어디 있죠? 네, 4번에 있네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총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언제 역이 나오고 언제 이가 나오고 언제 대우가 나올지 몰라요. 대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2가지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자, 두 집합 두 개 x, y가 있어요. x, y에는 원소가 있네요. 자, 우리 두 집합 x는 1, 2, 3을 원소로 하고 y는 4, 5, 6,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자, 거기서 함수 f는 무엇이래요? 상수 함수래요. 상수 함수. 자, 그리고 F3은 4래요. 이때 F1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사실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자, 상수함수가 무엇이었죠? 네, 상수함수를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수함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x축의 평행함수, 즉 y는 어떤 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x가 어떤 값이든 y에 해당하는 값은 하나, 그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보통 항상 상수 c 기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우리 상수함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네, f3은 4래요. y값은 하나밖에 없는데 y값이 주어졌네요. 즉 우리는 상수함수 f3은 4,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이든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x는 1, 2, 3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f1 또한 바로 값이 4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지수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지수. 이 15번은 한번 풀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3승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곱하기네요. 곱하기. 빛이 같습니다. 빛이 같은 곱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지수를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자, 밑은 그대로 두고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네,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2분의 4로 2와 같습니다. 즉 3의 2승이 되고 값은 바로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뭐 곱한다든지 뺀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3의 2분의 3승 나누기 3의 2분의 1승이에요. 자, 우리 곱할 때는 우리 지수끼리 더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눌 때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밑은 그대로 두고 이 지수끼리 네,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빼주기로 했어요. 2분의 3 빼기 2분의 1은 2분의 2로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곱하기 하면서 나누기도 항상 다른 다른 기출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꼭 알아둬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은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무리함수 함수 어떻게 생긴지, 어떤 직선, 어떤 방정식인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겠죠.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래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라는 함수와 그래프와 y는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요?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하였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왔어요? y는 루트 x-a라는 그래프예요. 자, 상수 a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사실 이 개념은 어렵지만 우리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우리 친절하게도 그래프에 그림까지 나왔네요. 자, y는 루트 x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x-a래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x값이 2가 되겠네요. 자, 엄청 쉬워요. 자, 0,0에서 2,0으로 꼭지점이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했는데요. 자, 얼만큼 평행이동했죠? x축의 방향으로 똑같이 이동을 했겠죠? 얼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했죠. 즉 a는 2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림을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빨리 판단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꼭지점을 비교하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졌으니까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17번 수열, 등비수열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 기억을 하시나요? 자, 등비수열에서는 뭐만 알면 돼요? 초항이랑 공빗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는 다행히도 우리 직접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자, 제일 첫 항은 뭐죠? 첫 항이 1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 즉 처음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마만큼 곱해졌는지. 얼마만큼 곱해졌어요? 네, 2만큼 곱해졌고 2에서 4를 갈 때도 얼마만큼 곱해졌어요? 네, 2만큼 곱해졌죠. 자,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16이에요. 자, 그러면 4에서 2만큼 곱해진 수가 A가 되겠고 A에서 곱해진 수가 16이 됩니다. 자, 4에서 2를 곱해주면 A 값은 8이 되고요. 8에서 2를 곱해주면 16.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A는 8로 우리는 정답이 1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등비수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겠죠. 등비수열이라는 말은 첫 항과 첫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수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항상 잘 나오는 문제죠. 자, 18번. 자, K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 AK라는 것을 다 더했더니 5가 나왔대요. 자, 우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 문제죠? K값에 1부터 10까지 다 대입을 한 것을 다 더해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K에다가 1 대입한 수랑 K 2 대입한 수, K에 3 대입한 수, 그 다음에 K에 10을 대입한 수를 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 더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 더했더니 5가 나왔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예요? 자, 10에서 K가 1부터 10인데 이번에는 AK가 아니고 AK에다가 플러스 1만큼 더한 값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거 K에 1 대입해 볼게요. A1 플러스 1. 두 번째는 A2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A10 플러스 1. 자, 그러면 1이 지금 몇 번 더해진 걸까요? A1부터 A10까지 있어요. 총 1이 10번 더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A1부터 A2 점점점점 플러스 A10은 우리 앞에 거랑 똑같고 그 뒤에 1이 몇 번 곱해졌어요? 1이 몇 번 더해졌어요? 1이 총 10번 더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뭐였죠? 네, 5입니다. 5. 이 값이 5고 그 다음 이 값은 10이니까 정답은 15로 우리는 정답이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거고 만약에 우리 가장 쉬운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분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랑 1이랑 분리를 할 수 있는데 1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1도 이 기호를 붙여서 1부터 10까지 이런 기호입니다. 즉, 이 값은 뭐가 되죠? 5가 되고 1을 자, K가 1부터 10까지인데
K 여기 없죠. 그럼 즉 1부터 10, 즉 1을 10번 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는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번 1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1이 1이네요.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수열 관계식에 대해서 알려주었네요. 자, A1은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고 이 N은 1부터 2 쭉쭉쭉쭉 나간대요. 이것을 만족할 때 우리 뭘 물어봤어요? A3 값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하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등등등 그것을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n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A2는 A1 더하기 4래요. 자, A1은 뭐라고 했죠? 네, 1이니까 1 플러스 4는 5. 자, 그 다음에 우리 n에다가 2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2 플러스 3은 A3는 A2 더하기 4가 되고 A2는 얼마나 했죠? 네, 5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4는 9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n에다가 우리 뒤에 있는 수를 대입만 하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막상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로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로그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공식이 조금 헷갈려요. 그렇게 해주셔서 다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로그라는 문제가 나와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라는 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하나의 로그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네, 곱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그 AB로 나타내고 우리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뭐예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두 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 B분의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자, 우리 로그가 여기 밑에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뭐가 있었어야 했죠? 네, 우리 10이 숨어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자, 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 값이 뭐였죠? 네, 1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고 우리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 이거는 값이 무엇이었죠? 네, 100은 10의 2승, 즉 로그 10의 2승. 이 2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2 로그 10의 10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 즉 2가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4 곱하기 로그 4 더하기 25 로그 25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로그 4랑 25를 곱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로그가 로그 100이 되고 사실 여기 자리에는 10이 숨어있다 했죠. 자, 그러면 100은 10의 2승 이렇게 해서 이 2는 앞에 자연수로 나올 수 있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2 곱하기 1로 우리는 정답이 2인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도 1회를 풀어보았고요. 어떠시나요?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음 차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특히 그림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잘 읽고 그림만 잘 보더라도 답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